팡요 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팡교를 근거지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민 연구나 연구. 네. 연구가 더 좋아 보이네요. 이쪽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연구원이고요. 네, 저는 NC소프트 AI 리서치 게임 AI 랩 강화학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승은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 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거의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뭐 개발자분들이야 당연히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이제 개발에 관심이 있지만 개발에 대해서 뭐 접할 기회가 적었거나 이제 자료 같은 걸 찾아봐도 너무 어렵거나 이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알고 있는 그래 저희도 공부를 해서 그런 지식이나 뭐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팡요 랩이라는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딱딱하거나 뭐 어렵거나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있는 자료들이랑 다를 거가 없을 거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특히 저희 둘이 약간 나눠서 민영이는 이제 개발 쪽 그런 설명 뭐 아직 저희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되는 데까지 닿는 데까지 설명을 해볼 예정이고 또 저는 요즘 AI가 많이 화두가 되고 관련된 지식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쉽게 설명된 좋은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저는 AI 쪽, 특히 제가 이제 강화학습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화학습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공유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네, 인공지능 전반보다도 강화학습이 아무래도 제가 요즘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노승은 연구원께서 관련된 그냥 승은이가 승은이가 강학습 관련된 얘기를 하고 저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강화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대표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오늘 할 주제가 뭔가요? 예, 오늘은 AI가 사실 AI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많이 몰랐는데 요즘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발점이 바로 알파고였던 것 같거든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고 알파고가 이기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또 마침 알파고가 이제 또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된 어떤 알고리즘이어서 또 가장 많이 알려진 AI 관련 연구이기도 하고 요즘 특히 일반인들에게까지 그래서 알파고도 사실 논문이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이세돌과 붙었던 내용을 담은 게 이제 1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파고 1편 논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2편 논문도 다음에 언젠가 또 공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이제 알파고 하면은 저도 관심이 많아요. 저 바둑은 잘 못 두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사람 중에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할 수 있는 이세돌에게 이기는 정도면은 그럼 이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약간 두려움도 느꼈고요. 그 알파고라는 게 어떤 뭐 인격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쓸 수 있는 이 도구라면 배워서 그걸 활용한다면 뭐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시키고 사람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강화학습 설명은 차후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네.
알파고 논문 자체에서 알파고 네. 대체 어떤 원리로 두는가 네. 이런 걸 설명을. 그러면은 알파고의 원리 안에 강화학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오늘 강화학습 내용을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강화학습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렇게 맛보기만 알파고 논문 안에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그 알고리즘이 어떤 원리로 짜여졌고 이런 거는 사실 뭐 1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차후 콘텐츠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하는군요. 좀 짧아질 수도 있고요. 네, 몰랐어요. 먼저 앞서 저는 절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선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논문 제목은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Tree Search입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써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을 써서 이제 또 트리 설치와 결합돼서 이제 강력한 힘을 내는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네이처에 2016년에 올라왔습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실버고요. 아자 황 박사님도 아마 같이 하신 걸로. 예,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딥마인드에서 바둑을 두는 걸 만들었어요. 알파고에서 고우가 바둑을 영어로 하면 고우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바둑 문제를 푸는 거를 삼았을까? 이제 그 어떤 인트로 설명부터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이유로는 바둑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저랑 민영이랑 바둑을 둔다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게임이 어느 정도냐면은 250에 150승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넓은 어떤 탐색 공간 안에서 최적의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는 게 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바둑을 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다른 알고리즘들도 많았는데 사실 인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특히 인간 프로 기사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복해 보려고 이제 알파고를 삼았고, 또 강화학습이 그러니까 바둑뿐만 아니라 게임 분야에서 또 되게 발전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보드게임 분야, 체스 뭐 이런 쪽에서도 연구가 많았고, 그래서 그 대표격인 역사도 가장 오래됐지만 또 가장 탐색 공간도 크고 그런데도 풀리지 않았던 바둑이라는 문제를 연구 문제로 잡고 풀었던 게 아닐까. 실제로 좋은 성과도 냈고요. 그래서 바둑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파고의 핵심이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예요. 줄여서 부르면 MCTS라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이 MCTS를 이해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제 알파고와 이세돌이 둘 때 알파고가 계속 하는 게 MCTS예요. 그래서 오늘은 MCTS를 위한 준비물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각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4가지를 이용해서 MCT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MCTS가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MCTS는 서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게임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무한번을 더 볼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시간 제약 때문에 무한번을 둘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더 볼 수 있다면은 최적의 수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최적의 수는 존재하고, 뭐 좀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옵티멀 밸류 펑션은 이런 완전 정복 게임에서는 존재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최적의 수를 찾는 방법인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 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설치예요. 근데 트리 설치는 왜 트리냐면은 현재 상황으로부터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제 루트 노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리의 맨 위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하나를 더 보면은 이렇게 뻗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막 뻗는 거예요. 바둑이 19 by 19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둘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뒀다.
그럼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가 또 두고 이런 식으로 트리가 쭉 자라나가는 거죠. 계속 한 수 한 수 둘수록.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이런 더 보는 방법론을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제가 무한한 시간 안에서 끝까지 다 더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250에 150승만큼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똑똑하게 더 보는 거예요. 제가 바보같이 그냥 다 더 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더 보는 건데 그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CTS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MCTS 안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데 첫째는 이 더 볼 수 있는 너비를 줄이는 거예요. 너비. 그러니까 다음 수가 19 x 19, 361개를 다 더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좋은 수가 사실 몇 개가 있을 거고 대부분은 안 좋은 수겠죠. 갑자기 귀퉁이 구석에 둔다거나 그래서 361을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좋은 수들을 위주로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너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서치를 할 때.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뭘 줄이면 될까요? 깊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보면은 서로 두면 이제 막 몇백 수를 더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끝까지 안 더 보고 조금까지만 더 보고 아, 이 상황은 사실 이렇게 될 거야를 미리 알 수 있다면은 끝까지 안 더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비를 줄이는 방식, 깊이를 줄이는 방식. 네. 그거가 이제 알파고에 쓰인 MCTS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MCTS는 실제로 막 더 보면서 끝까지 두는 건데 좀 똑똑한 방식으로 끝까지 더 본다. 혹은 끝까지 사실 끝까지 두긴 하는데 뭐 그건 차차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똑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막 더 보면서 이수들 앞에 앉아 있을 때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막 1분인가 이렇게 초읽기인가 뭐 그런 바둑 규칙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 컴퓨터가 계속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똑똑한 방식으로. MCTS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수를 더 봐서 너비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네. 수의 기준은 예. 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MCTS의 값만 잡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 몬테카를로는 참고로 뭔가 어떤 확률 분포를 실제로 알기 어려울 때 그냥 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근사하는 어떤 방법론에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란 용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 말고도 몬테카를로 설치, 뭐 몬테카를로 롤아웃 뭐 이런 어떤 복잡한 확률 분포에 대해 접근할 때 여러 번의 시행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론은 몬테카를로라는 단어가 많이 붙고요. MCTS 방법론이 쓰인다. 네. 그거는 똑똑한 서치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